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뉴욕 증시 강세와 한미 간 긍정적인 통상협상 분위기 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관세 전쟁 완화 기대가 이어지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 일부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주사제 위고비의 경구용 제형에 대해 미국 FDA에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기대감이 국내 개발 기업 전반으로 확산된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깜짝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조선업종 관련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가 1분기 쾌조의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여기에 미국 해군성 장관이 오는 30일 국내 유력 조선소를 둘러본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발 훈풍에 더해서 한미 간 긍정적인 관세 협상 분위기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540선을 회복했는데요. 관세 우려 완화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반도체주에 잇따라 관련주들까지도 선방했고요. 특히 통상협의 자리에서 양국 협력 분야로 조선업이 언급되기도 하면서 조선주의 약진이 이 지수의 전반을 견인해줬습니다. 코스닥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바이오주의 수급 공백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엔터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흐름 속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한미 관세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덕분에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준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죠. 네. 예, 우리가 이번 주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옅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얘기해드렸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축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주 초소부터 굉장히 좀 힘을 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드렸고 시황 관련된 이야기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겹포제가 발생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뭐 주간 기준으로는 1%,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주간 상승률로만 놓고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큰 폭의 흐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에 횡보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위에 상단에 놓고 보게 되면 장기평이 자리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드디어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도 뭐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미증시가 안정을 찾고 3일 연속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이슈들은 관세 우려에 대한 완화겠죠. 일단은 미국 여전히 트럼프 발로 중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협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되뇌어서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제가 아마 우리 민주앵커님 기억나시나요? 제가 시황 얘기 계속 해드릴 때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굉장히 중국이 좀 강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1기 때에 호되게 당했었던 그러한 시기들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뭐 에너지 자립도라든지 뭐 식량 자립도라든지 뭐 다양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실상 또 중국도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감들을 계속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내수 중심으로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던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한 상승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물론 지금 너무 또 우리가 설레발 뭐 미리 김칫국을 들이킬 필요는 없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손을 내민다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에 중국도 어떠한 제스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하고 계속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에 가장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섹터군들과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빅테크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그죠? 여러분들? 이거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뭘로 움직인다? 시장으로 움직인다.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고 SK하이닉스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지수는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빠지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만들었던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었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 그런 실적이었고요. 실적과 더불어서 가이던스 자체도 나쁘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좀 옅어지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세기가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일 지금 조선주들이 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오늘 같은 경우 하나오션이 11%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HD그룹주들 제가 실적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는 신세계 INC 이러한 종목군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장남의 조선소 방문 다음 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됐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지수를 좀 끌고 나가주는 그런 에너지를 시장에다가 분출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증시 점검 안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S&P 500도 어제 2%대, 나스닥 2.7%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6%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를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들로 반영이 됐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마감을 했던 이제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뭐 2%, 2.7%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3일째 정도 되게 되면 이 정도에서는 좀 그냥 뭐 느긋하게 뭐 많이만 빠지지 않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러한 부분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상승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도 확실히 관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면서 이게 리스크 온이 될 건지 리스크 오프가 될 건지 이거에 대한 방향타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트럼프와 연준 의원 발언의 영향에서 반등이 좀 지속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뭐 트럼프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연준 의원들 두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동성 공급해줄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달 안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고용 제가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이 시간에. 자, 주당 실업 청구 건수 잘 보자. 그리고 이러한 고용 지표 자체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뭐다, 여러분들?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고용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잘 나가는 배예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바람 잘 타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더 힘을 밀어주는 그러한 발언들이 어제 다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내용들은 이제 많은 기사들을 활용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뭐 이러한 굉장히 원론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길 만한 내용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슈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어제 이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항상 저하고 24시간 동안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있죠, 여러분들. 그거 제가 항상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가 늘 실시간으로 작성을 해드린다, 올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계세요. 아마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 이 상한가 로켓 배송 최영도 전문가가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거의 시장에서 하루 이틀 만에 현실화가 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길라잡이를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제 제가 우리 한미협상 진행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물론 이제 1시간 만에 끝났다라는 거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10시, 11시쯤에 이제 속보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 딱 진행이 돼가지고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장 마감하고 우리 프리마켓 마감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우리 일본에 있었던 그러니까 앞전에 미국과 일본의 이 관세 협상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협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게감 있게 시장에 좋은 내용들이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생각 외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계속 내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보다 얻은 게 좀 많았던 그런 협상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국내 지수에도 한미 협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현대기아차. 사실은 이 한미 협상의 가장 큰 기본 포인트는 자동차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틱한 뭔가 수치는 나오지는 않기는 했지만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지금 목표가가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주들에 대한 섹터 흐름들이 오전장에는 괜찮았는데 오후장 가면 갈수록 그 힘을 계속 유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리포트, 그러니까 증권사 하우스에서 하는 것들은 무언가 시장에 이벤트가 있게 되면 향후 벌어지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게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죠.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뭐 늘상 종목이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가는 막 빠지는데 목표가는 여기 있어.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고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을 저는 굉장히 좀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하향한 만큼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또 해소가 되게 되면 자동차주들에 대한 목표가도 계속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올라갈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니까 뭐 그 부분들은 시장에 변화되는 요인들을 즉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선물 지수가 1%대에서 0.8, 0.7 이쪽으로 갑자기 훅 꺾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알테오젠. 오전부터 전달이 됐습니다. 뭐 알테오젠 할로자임 이야기가 뭐 근래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작년 말서부터 나왔던 건데 할로자임의 원천 기술이 알테오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술이고 뭔가 이제 이게 누가 원로인지 누가 원리인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뭐 머크가 이 내용을 아예 모르고 알테오젠과 계약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확실히 할로자임이 그냥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 출시를 좀 늦추는 거죠. 계속 늦추는 거예요. 경쟁 상대지 않습니까? 경쟁 상대가 제대로 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계속 시간을 지체를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시간을 또 버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두 가지를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소송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 결과물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특별하게 이 특허 소송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거리는 없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막상 또 쉬고 싶어. 그리고 다른 종목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잖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매력적이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많이 빠졌으니까 수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다행히 물량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오늘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의 오후장을 좀 영향을 미친 게 알테오젠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알테오젠만 빠진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워낙 또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트를 한번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예요. 뭐 특별한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봤잖아요. 그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지? 묘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상단을 돌파를 시켜버리니까 이 의문점이 다 해결이 되죠. 뭘로? 투심이 살아나고 있구나. 관세에 대한 악영향이 기존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기존에는 리스크 오프에서 지금은 리스크 온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게 실적도 나쁘지 않네. 이건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던 거에 비해서 오늘 드디어 매수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었을 때의 그 강도하고 지금의 외국인들의 강도, 어제까지의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얕아지고 있다. 그럼 하나의 포인트만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보셨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를 좀 보셔야 되겠죠? 뭐 코스피라고 해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똑같죠, 여러분들? 61선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모습들. 거래량도 나쁘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과거 대비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61선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었다는 거. 그동안에 기관과 개인이 지수를 떠받들어줬고 움직이는 횡보를 만들어냈다고 하게 되면 돌파는 확실히 메이저 애들이 만들었다는 거. 이 정도만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큰 틀은 잡아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 이 피로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헤쳐나갈지, 다음 주에 어떤 내용들로 시장을 끌고 나갈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안내되는 내용들로 나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명확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안내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수급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잇따라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가주는 이 국내 증시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미리 한 발 먼저 파악해보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죠. 이 많은 내용들 혼자 정리하기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생생하게 또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또 주간 전략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또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활기를 찾은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같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깃든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지 오늘의 팁이 또 궁금합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 돼요. 오늘 전문가님의 조언 드리면 될까요? 자,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우리 민재 앵커님하고 저하고 히든 종목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오늘자에 딱 놓고 보시게 되면 야, 최근 종목가 기가 막힌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는 약간은 좀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매매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좀 껄끄러운, 약간은 좀 테마적인 움직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들을 좀 봤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 말서부터는 계속 좀 무게감 있는 종목들, 물론 옐로우 칩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옐로우 칩 중에서도 특상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어떻게 짚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큰 그림들 한번 그려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기법 바로 좀 시작 좀 하죠. 자, 그 이전에 한 가지 공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히든 종목 기억하시고 원포인트 기법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영돈 전문가가 어떻게 저런 종목군들을 생각하고 발굴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얘기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방송 중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주간 일정 리포트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이 안내 들어오시게 되면 주간 일정 리포트 무료로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들어오셔서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내냐면 주간 일정을 딱 꿰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하루나 뭐 멀게는 뭐 이틀, 3일 정도까지도 내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 전략들을 세운 상태에서 시장이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관련 종목군들, 관심 종목군들을 추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막 이것저것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금 이제 초보분들 아니면 이제 주식 시장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올라갔네, 뭐 저게 올라가네, 이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딱팔딱 뛰는 화로 같은 종목들을 잡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금은 그런 증시가 아니잖아요. 뭐다? 시황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도가 있어요, 주도. 주도되는 종목군들을 좀 느긋하게 잡으시면 굳이 사놓고 이게 올라가나 떨어지나 이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하나의 큰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항상 매매는 단순하고 심플한 게 최고입니다. 자, 우리 수익률 한번 보죠. 자, 3월 달의 수익률 뭐 너무 아름답죠? 뭐 이때는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 열심히 매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앞서? 어느덧 여러분들 이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피보나치로 한번 열어볼게요. 피보나치로 한번 쭉 열어보시게 되면 우리 급락했었을 때의 포인트가 2650포인트고요. 밑에 하단으로는 2280포인트예요. 근데 어느덧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2546포인트. 뭐 2550이라고 하자고요. 벌써 여러분들 내 계좌가 단순하게 단순 계산을 했었을 때 적어도 내가 100을 손실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70은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죠? 지금 62%가 되돌린 구간이 다 나온 거니까. 얼추 사실은 한 일주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주가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황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냐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수가 회복된 만큼 내 계좌가 회복이 됐느냐? 그러신 분은 다행인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셨다, 고민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게 뭐냐라는 것들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급락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내 계좌가 100에서 뭐 50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50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몇 프로 수익을 내야 될까요? 곱하기 100% 수익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원론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시장이 급락할 때
시장을 내가 어떻게 내 계좌를 관리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예요, 주식은. 근데 막무가내로 종목, 이거 올라갑니다, 저거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좌의 수익 내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장이 우리가 뭐 저 떨어질게요 하고 예고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올라가요 이러면서 예고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떨어져 있는 거하고 아예 시장을 안 보는 거하고 내가 시장에 계속 남아가지고 내 종목들, 내 현금을, 내 관리들을 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시에 떨어지고 불시에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앞으로 내 실력이 좀 늘어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시장에서 떠나는 거는 절대 말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식으로는 시장에 붙어서 시장의 그 호흡과 리듬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4월달 초, 3월달 말과 4월달 초에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테마주 하셔야 됩니다. 시장 급락 나오고 관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급락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테마주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똑같아요. 쫙 수익 내고 있죠. 종목들하고 수익률을 보세요, 여러분들. 종목들을 보셔도 돼요. 사실은 수익률은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똑같습니다. 쫙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까지는 뭐예요? 대선 테마. 그죠? 급등주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죠. 자, 18일까지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1일서부터 요번 주간에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자, 영보화학, 프롬파스터, 에이징랜드, 원티드랩, 에코아이 다 종목 이 종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일단은 21일 날까지는 급등주와 테마주를 제가 믹스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만들어냈죠.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영보화학 22%, 프롬파스터 21%, 에이징랜드 20%, 원티드랩 6%, 에코아이 23%. 어때요? 딱 월요일 하루 만에 20% 이상 세 종목, 그 다음날 22일 날 23%. 이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예요. 여기서 우리는 적당하게 수익률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다 매도 처리해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24, 25일까지. 어제하고 오늘이죠. 어제 CGG INC, 그 다음에 25일 날 아티스트 컴퍼니. 빵빵 7%, 8%. 이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매매가 끝난 거예요. 저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매를 몇 개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일곱, 여덟. 하루에 평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거의 1.7개, 6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테마주를 가지고 시장 급락할 때 시장 리스크를 피하고 오히려 우리는 급등 수익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로봇주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죠? IT 종목군들. 자, 리플로우 장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드렸고 수요일 목요일날 로봇주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고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아셨어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은 굳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테마주들 거의 지금 시간 가치가 끝났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가치 6월 3일까지 지금 며칠? 4월 25일이면 이때의 시간 가치하고 현재 남아있는 시간 가치가 어때요? 100에서 50으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도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단순 계산했었을 때.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도 거의 끝나가는, 끝물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대선 테마주들에 대해서 매도했던 내역들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도 볼까요? 프롬파스터. 다 매도했던 것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라고.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언제든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죠.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아티스트 컴퍼니. 이게 사명이 바뀌었어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서 오늘자로 바뀌었습니다. 아티스트 컴퍼니. 이정재하고 정우성이 운영을 하는 엔터 컨텐츠 기업이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아티스트 컴퍼니도 사실은 히든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건드렸던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냥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9시 30분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12600 부근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기존과 같이 가는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선 테마주의 성격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텐츠와 관련된 기대감들도 있죠. 컨텐츠와 한한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의 뭐 쌤쌤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컨텐츠나 엔터주나 이러한 부분들이 뭐 실적도 실적이긴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됐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브, 디오유, SM, YG, JYP 다 시장에서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딱 박스권 돌파되는 시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던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살짝 실리면서 양봉 나올 때 적당하게 종목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취지에서 12,200원 매도 주문해서 오늘 장중 한 오후쯤에서 수익을 싹 다 걷어들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보유했던 기간들 대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달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8%, 9% 가까운 수익률을 걷어들였다는 거는 다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런 매매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신세계 INC.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빠밤 4월 23일 신세계 INC 13600 이어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고가 출발. 그죠? 눌렸다가 이평 맞아 떨어지는 구간에서 스토캐스틱 하단권에서 과매도 영역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빵. 직전 고점 넘기기 쉽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적절하게 하차하겠습니다. 안녕하겠습니다. 수익 잘 먹었습니다. 라고 내려오는 그러한 장중 실전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인디F.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단독으로 달고 나왔던 뉴스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시장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정치적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는 뭐 각자가 받아들이는 그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남북한이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북 관련주들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 정도 건드려야 된다. 이건 제가 히든 종목에서 말씀드렸구나. 제가 그때 당시에 힌트를 뭐 최대한 드리려고 드렸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움직일 수 있는 정책주,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드디어 오늘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 과연 대북주 쪽에서 피날레를 보여줄지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에프는 저희가 좀 매도를 때렸다는 거. 보시게 되면 잘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동전주여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여러분들? 직전 고점 돌파시키는 거.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던지고 다음을 준비하는 매매로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병철입니까? 조폐공사입니까? 돈 어디서 나실 거예요? 그죠?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리밋, 한계가 있습니다. 언리밋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뭐 연금이 됐든 여러분이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이 됐든 거기서 보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공적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제한적인 자산 범위, 예수금 범위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끌고 가는, 뭐 나는 그냥 끌고 갈 거야. 죽내 사네. 나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나는 한 종목 사면 그냥 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계속 여기서 어떻게 로테이션을 돌리느냐에 대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로테이션을 잘 돌리느냐에 따라서 내 성과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저 안내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얘기 나누시면 되고요. 에코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던진 거예요. 수익하고 수익 내는 거죠, 뭐 단기간에. 뭡니까, 여러분들? 대선 테마주, 몰로, 탄소 포집, 그죠? 에코아이 245 이하권 분할 매수해서 4월 21일 날, 그 다음 날 28100 쫙 던지고 나왔습니다. 1박 2일 코스는 23%예요. 오늘 이번 주에만.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코아이를 저와 같이 매매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나 저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뭐 또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후보가 당선이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당선이 되는 후보가 있으면은 차기 정부가 꾸려지는 거잖아요. 차기 정부가 어떠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을 할지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거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아셨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프롬파스터. 이것도 1박 2일 코스. 1박 2일 아니죠. 당일 코스입니다. 9시 11분 프롬파스터 5750 분할 매수 하겠습니다. 자, 6900 매도 빵 21%. 이게 여러분들 살아있는 매매예요, 살아있는 매매. 영보화학도 마찬가지고요. 4950 매수 부근 매도. 여러분들 매도 여기서 하셨어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그냥 매도하셨으면 돼요. 이거 뭐 지나고 나서 보면 누가 몰라요. 그죠?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차트 쫙 펴놓고 여기가 매수고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다. 여기가 매수고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다. 다 해요. 우리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한번 볼래? 라고 해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니까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죠. 이러면 끝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매도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적어도 꼭지서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 정수리 여드름에서 팔리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한 어깨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또는 허리 밑에서 위로수 분할 매수해서 최종 가격이 이 정도만 와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욕심 많이 내세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 이거 갖고 있는데 제 매수가가 뭐 10,000원이에요. 10,000원까지 올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많이 해요, 이런 질문. 매수가까지 올까요? 진짜 의미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은 내가 매수한 거지 시장의 가격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내가 매수한 가격인 거지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고요. 시장의 가격이 9,900원에서 툭 고점 찍고 내려오면은 10,000원 못 왔으니까 나는 매도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항상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에 순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에서 매도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언저리에서 항상 내가 수익 실현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살아있게 생기있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에이징랜드. 히든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종가 베팅 2910, 2800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3시 16분입니다. 정규장 마감 4분 남겨놓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매도 3500 위로 부근 매도 수익 챙기겠습니다. 3500 위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고가가 얼마까지 갔냐면 36까지 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36이에요. 말씀드려도 돼요. 안 하잖아요. 그냥 문자 보여드리는 거. 문자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3500 위로 그냥 부근에서 매도 다 수익 챙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뚜뚜뚜뚜 걸어두면 알아서 체결되잖아요. 그죠? 한 3번만 나눠서 매도하셔도 돼요. 2번만 나눠서 3번도 나는 귀찮아. 2번만 매도하셔도 돼요, 그럼. 그죠? 3호에 매도하고 뭐 35,500원에 매도 주문해서 그럼 평균 낮은 35,25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두 호가는 더 먹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제가 기가 막히게 시장에서 이제 성격이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습니다. 하이젠 R&M. 그죠?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로켓 배송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꼭 하이젠 R&M이 급등 안 했는데요? 뭐 이러면 사실은 뭐 드릴 말씀은 없기는 해요. 네. 드릴 말씀은 없기는 해요. 저 이 종목 대비해서 이 하이젠 R&M 별로 안 움직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하이젠 R&M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의 성격이 그동안에는 약간 좀 작은 종목군들 중에서 섹터군들로 좀 많이 바뀌네. 이런 느낌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이젠 R&M 이후에 어떤 종목까지 말씀드렸죠? 어제? 차트를 볼까, 우리?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CMS라는 종목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3.55%. 장중에는 6%, 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포커스로 해서 여러분들 이 원포인트 기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호흡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좋은 종목들 4월달 초에 여러분들 아가만 컴퍼니 얘기해서 70%, 80% 수익 내드리고 수익 나는 것들 다 보여드리고 매도하는 거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이 원포인트 기법과 히든 종목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도되는 섹터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포인트 기법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앞서 남들보다 반발 정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나오죠.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수요일 날 또 온라인 방송 얘기해 주셨잖아요. 일요일 날도 온라인 방송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날은 한 주를 준비하는 온라인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또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밑에 하단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시장 속에서 빠르게 트렌드를 잡아가 봐야겠죠. 이렇게 현재 시장을 접목시킬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봤고요.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전략 세워보면서 이 전문가님과 살아있는 매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요. 예. 다음 주를 좀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이게 4월 달 말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 시장의 블루칩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의 실적이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의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는 사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별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급등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발표 안 한 종목군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당일 실적이 언제 발표되는지 좀 잘 체크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때가 이제 또 이제 곧 도래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뭐 살아있는 매매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거 다 애드립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본인이 이제 해주실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늘 뭐 제가 항상 놀라울 정도로 멘트를 깔끔하게 주셔가지고 항상 제가 부담돼요. 저라도 좀 말을 더 잘해야 될 텐데.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로켓 배송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디어유라는 종목입니다. 이 디어유라는 종목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꽤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차트 흐름들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디어유의 일봉 차트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장중에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2024년도 9월 달의 저점 구간들. 이때 당시의 저점 구간들은 거의 다 동일해요. 엔터주들의 저점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하반기에 그래도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하시는 분들의 계좌 수익을 지켜줬던 섹터를 꼽아봐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꼽는 섹터가 이 엔터 섹터였어요. 이때 당시에 YG, SM, JYP, 디오유를 거의 같은 시기에 다 매매했습니다. 네. 빠르면 9월 달, 늦어도 11월 달에는 다 공략을 했던 종목군들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었고 이것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러분들. 물론 나는 9월달 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 여기까지 끌고 왔어. 예,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뚝심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왔는데 주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과연 이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텨요, 여러분들. 버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시장이 약간 뭐 조정 아닌 조정으로 빠진다거나 시장이 불리할 때는 털고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지수가 올라가는 그림들,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발생이 됐었을 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적절하게 수익을 내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서 수익 나고 있어요. 물론 잘하긴 한 건데, 물론 너무 잘하셨죠.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하면 재밌는 매매를 하실 수 있고 배우시는 것도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거는 매매의 성향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DOU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찌됐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풀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정치 상황들을 지금 판단을 되게 잘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좀 강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강한 액션들을 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 막 베트남도 갔다가 러시아도 갔다가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이 막 규합하고 있는 듯한. 그 안에 이제 포지션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외줄 전략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명운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어찌됐든 뭐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여러분들. 예.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 그럼 남아 있는 구간들 자체는 이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DOU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요. 뭐 갑자기 DOU가 무슨 뭐 핸드폰을 만들겠습니까? 뭐 전기차를 만들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는 일은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거니까. 자, 신규 K-팝 아티스트 입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구독자 수가 좀 감소가 됐다는 컨센이 잡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버블 재팬이 그 부분을 만회해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4월 달서부터 텐서트 입점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2분기 기대감들로 올라갈 수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으로 빠졌던 주가가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어닝 미스가 나와도 자, 2분기 좋아질 거야 올라가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실적 시즌의 특이한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짧게나마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요거죠. 버블 구독자 수 추이 2분기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선 정책의 마지막 퍼즐 완성을 할 수 있는 섹터다.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당락과 함께 당선이 되는 그 어느 후보가 됐든 이 내용들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갈 거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대선 정책과 차기 정부 사업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테마주들 4월 달 초에 움직였던 종목군들 다시 되새기지 마시고 새롭게, 그리고 다음 정권과 이어질 수 있는 산업에서 제가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밑에 안내대로 들어오시게 되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DOU를 짚어주셨습니다. 엔터 관련주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여전히 또 살아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이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나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등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DOU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함께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